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과일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날씨가 좀 좋아서 과일값이 좀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과일 맛도 좀 보면서 그렇게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아침에 이제 머리 감고 머리 말리면서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대사증후군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야, 참 이 답답한 상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사증후군은 한 번에 한 가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 하면 그냥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그냥 어른들이 걸리는 병은 다 그냥 대사증후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고, 특히 당, 대사 이상 등 들척질한 걸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성인병,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주로 이제 복부 비만이 주 형태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의학 용어로 쓰면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변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요거 대사예요. 요게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그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길가이가 돼서 변해서 세포의 먹이가 되는 거고, 물을 먹으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순환하는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는 거, 이 전부 다 신진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후군,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서양의학적인 용어를 보면 병명을 붙이기에 정확한 인과관계가, 원인을 정확하게 확실치 않은 이러한 현상을 표현할 때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를 붙입니다. 신드롬.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분이 60대 초반에 이 약을 열알을 먹습니다. 열알을 먹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 몸의 신장과 간 기능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약의 숫자는 점점 늘어갈 것이다. 이 여자분의 그 생활 습관을 보니까 아주 뚱땡이에요. 숨을 헛헛거려. 그리고 먹고 눕고 자고입니다. 그것도 3-4시간 간격으로. 낮과 밤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3-4시간 간격으로 먹고 눕고 자고입니다. 식사도 불규칙해요. 간식이 주식화 됐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요. 그냥 간식이 주식화 된 거예요. 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삼킴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못 먹습니다. 몇 숟갈 못 먹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 먹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혜, 거기다가 단팥빵, 이따만 거 단팥빵, 거기다가 이 접시에다가 이 백설탕을 몇 숟갈 붓습니다.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부어요. 쉬쉬 찝니다. 그리고 라면을 꺼내서 라면 스프를 거기다 또 뿌립니다. 그래서 그 라면 스프 뿌린 라면을 그 마요네즈 그걸 또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니 살이 안 찔 수가 없잖아요. 밥은 안 먹고 전부 간식을 주식으로. 그래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복부 비만은 초고도 비만이죠. 이렇게 대사장애 한 가지 약으로 고치려고 약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됐던 게 지금 10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당뇨약을 먹었는데 공복 혈당을 재보니까 164입니다. 당뇨약을 먹었는데 왜 당 수치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건강 상식에 대해서 무지한 거지.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 먹는다고 혈당이 안 올라요? 그러면 췌장 기능이 망가져. 진짜 한마디로 무식한 거예요. 이거 먹는 데만 신경 썼지 이 유튜브나 그다음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건강 상식을 먹으면서라도 좀 보지. 혈당이 높아지면 장기의 기능이 장애가 생겨요. 그중에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이 콩팥이 망가지고 두 번째는 췌장이 망가져. 이 두 개가 망가지면 췌장암 발생률이 높아져. 마침 그 옆에 있던 어떤 의사가 얘기를 해요. 이 고혈당 환자들 13만 8천 명을 조사해 보니까 췌장암 발병 확률이 위험률이 70%라는 거예요. 췌장암 발생하면 1년 내에 뭐 거의 7, 80%는 죽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대사장애인지도 몰라요. 대사장애라고 하니까 고개를 깨웃깨웃합니다. 왜 내가 대사장애네요? 떼지가 이만하면서. 무식한 거지.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면 1차는 복부 비만이 나와요. 그게 조금 지나서 2차가 되면 당뇨병, 공복혈당이 높아져요. 지금 이 양반처럼 164, 2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앞이 흐려 보입니다. 그러면 피곤이 극심해서 그냥 먹고 자고입니다. 밥 먹고 자고 그냥 바로 숟갈 놓습니다. 그냥 그리고 자요. 먹은 대로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차는 약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4차는 한 번 찐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중턱에 자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분 덩어리를 갖다가 그걸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3, 4시간 간격으로 먹어 제끼니 이 몸속의 장기인들 그거 배겨나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들쩍지근한 거 1시간 먹고 들쩍지근한 거 먹고 난 1시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지잖아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대사라는 것은 혈액순환, 호르몬, 순환기의 모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여기 뭐 서양의학적으로는 모든 물질의 변화를 통틀어 이루는 말 이걸 얘기했지만 동양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 이게 깨진 거예요. 어떤 질병이 고혈압에 안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와 연관된 6개 장기가 기능이 깨진 거예요. 근데 6개 장기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로지 고혈압 약만 먹고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장에서 약 하나로는 안 고쳐지는 겁니다.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쳐져요. 대사장의 중심에 지금 이 양반처럼 10가지 약을 먹어. 대사장의 중심에는 콩팥, 간, 심장이 3개 장기가 연관돼 있어. 이와 같이 조를 이루는 6개 장기죠. 신장, 방광, 그 다음에 간장, 담낭, 심, 소장 6개 장기가 연관돼 있어요. 3장기의 기능이 저하지니 질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대사장애의 무서운 점입니다. 약 숫자는 점점 들어가요. 올바른 처방 올바른 처방 균형 잡힌 식사 거기에 나온 패널이 보면 지중해식 식단 그건 조족지혈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탑에는 생식이 있어요. 생식이고 그 생식 중에 탑은 오행생식이에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고유의 식사 1일 3식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간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식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양반처럼 3시간 간격으로 먹어 제끼면서 건강하게 살으려고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 습관.
식사는 제때 해야 됩니다. 3번. 자연식과 우리 고유의 식사로. 그리고 주야간 구분해서 생활해야 돼요. 낮에도 먹고 자고 밤에도. 왜 잠이 낮에 잤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그러니까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야 돼요. 주간 활동, 야간 취침, 생체 리듬. 그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24시간의 서카디언 리듬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인 운동 습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하다 죽으면 아주 행복인 거고 죽지 않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운동하다 죽었으면 그냥 아주 그건 최고 왔다시야. 이 2가지 균형 잡힌 식습관. 가장 좋은 건 생식이야. 우행생식. 아시겠어?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습관. 이 2가지를 매일 규칙적으로 일신후신 에브리데이. 그래서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제일 1단계가 체중이 불른 거잖아. 그럼 1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에서 체중이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체중이 줄질 않아요. 못 고치는 겁니다. 복부 비만 탈출이 대사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게 1단계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봐야 돼, 사람이. 이거 거울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이대로 먹다가는 수술하고 입원하고 고동불편, 심신장애, 정신적, 육체적으로 우울증, 수많은 통증, 불편한 염증, 시각장애, 당뇨병에서 시각장애, 발목 잘라요, 치매 걸려요, 똥 싸요, 욕해요, 집 나가요, 골절, 병원에서 그냥 들어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중풍 걸려요, 뇌경색 걸려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단절이 생겨. 그러면 외로운 시간, 서글픈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혼자 죽어요. 밥만 먹지 말고 좀 텔레비 보고서 좀 배우세요. 그리고 한 집안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고 한 가족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한 집안과 가족은 다릅니다. 한 집안은 가족이나 일가 친척 구성원의 공동체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정과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이 병아리들, 이끼들까지 다 포함한 것. 여기에 중심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기둥은 아버지요, 주춧돌은 어머니입니다. 주춧돌이 부실하면 기둥이 넘어져요.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주춧돌이 부실하게 놓여 있으면 그 집 쓰러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글씨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받쳐줘야 남편이 똑바로 쓰는 거고 남편도 잘해야 마누라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누구 잘못이 없습니다. 부부는 어떤 부부의 문제는 절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글씨가 같은 거예요. 니 탓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니 탓도 50이고 내 탓도 50이에요. 니 탓이 51이 아닙니다. 내 탓은 49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니 탓도 50이고 내 탓도 50이야. 그러니까 절대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내 탓부터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에는 콩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양반처럼 그냥 들쩍지근한 거 냅다 먹어 제끼고 무엇이 빵에다가 식혜에다가 설탕 마요네즈 냅다 찍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콩팥이 망가져요. 그래서 단맛을 줄이고 짜게 먹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몸의 중심에 이 콩팥이 튼튼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정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어. 엄마가 있고. 아시겠어요? 엄마와 어머니 또 달라요. 어머니가 있어.
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도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그 한 가정이 튼튼하고 한 집안이 튼튼한 거지, 둘 중에 하나 누구가 문제가 생기면 튼튼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오늘이 됐으면 하고 오늘 아주 이 유튜브를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화이팅!